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다녀오시자마자 1호 지시를 내리셨는데 정말 만기칠람 나라에 대한 사랑이 아주 많으신 분이에요. 진짜 모든 분야에 대해서 특히 사법부에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많으세요. 네. 엄청 많으세요. 아유, 대법원장으로 하셨으면 참 좋았었을 텐데 대통령이 되셔가지고 하필이면.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도 하시고 다 겸직을 하셔야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검사들에 대한 집단 퇴정. 근데 이게 법에 다 규정돼 있는데 그리고 대검에 다 이게 승인을 받고 한 건데 그래가지고 이화영 부지사 관련돼 가지고 위증 재판에서 이거 관련해 가지고 집단 퇴정했다고 감찰을 하라고 했는데 이거 진짜 어떻게 보십니까? 대법원장이나 검찰총장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지시하면은 위법입니다. 재판에 관여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이화영 관련된 재판이거든요. 이화영이 위증했다는 재판인데 그러니까요. 그 위증한 내용을 보면은 이재명 지사 관련해서 다 북한에 800만 불 보낸 걸 다 알고 있었다라고 자백했다가 번복하는 과정에서 연어 술파티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게 지금 쟁점이거든요. 그 재판이면 본인 재판하고 거의 다름없어요. 그렇죠. 근데 본인 재판에 관련된 재판에 검사들 손발에 묶어놓는 장면이거든요. 어차피 수사 검사도 들어오지 마. 근데 수사했던 검사는 이미 손발이 묶여서 밖에서 재판장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재판하는 검사들에 대해서도 또 손발을 묶으면 여기는 뭐 검사 없이 재판하라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말이 안 되는 내용이고요. 이 재판부도 엄청나게 저는 과오가 있다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재판부 조금 이상해요. 저도 제가 발언한 거 한번 다 찾아보십시오. 제가 사법부를 굉장히 존중해 왔는데 제가 수십 년간 재판해 온 사람으로서 또 변호사도 해본 사람으로서 이 재판 진행 너무 이상해요. 일단 이 재판부가 이재명 대통령 당선 직후에 바로 재판을 정지하는 발표를 했던 그 재판부고요. 그리고 사실 그 공정성 있게 보여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공정도 해야 되지만 공정성 있게 보여줘야 되는데 이게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날짜가 5월 17일 딱 하루예요. 근데 검사들이 5월 17일에 연어 술파티가 없었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너무 쉽게 입증할 수 있어요. 거기 연어 술파티에 참석했던 사람들 다 불러보면 되잖아요. 거기 연어 술파티에 있었던 사람 누가 있습니까? 이화영도 있지만 이화영 옆에 있었던 설주환 변호사 있어요. 좀 이따 나와요. 설주환 변호사님 나오셨나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아니 설주환 변호사님이 참석자잖아요. 죄송합니다. 네, 언급해서. 근데 증인 신청을 검사 입장에서 할 수밖에 없죠. 왜냐면 그 자리에 계셨으니까. 네. 그리고 박상현 검사. 네. 그리고 박상현 검사도 수사했던 검사. 네. 그 등장인물들이 다 있잖아요. 그리고 그 옆에는 교도관들도 앉아있고. 근데 그날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판단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날에 있었던 참석자 전원에 대한 증인 신청을 다 기각한 거예요. 다 기각했어요. 이거는 재판 진행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정도 되면은 진상을 규명하는 날짜에 그냥 아무도 안 부르는 거예요. 이게 아까 장경태 의원 사건 있죠. 그걸 예를 들어 보면은 저게 강제추행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무죄 추정이니까 저도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 진실이 가려져야 된다라고 봐요. 장경태 의원도 방어권 행사가 있습니다. 방어권 행사할 수 있어요. 있죠. 근데 만약에 재판이나 수사를 하는데 그 자리에 있었던 장경태 의원 그다음에 그 피해를 받았다라고 하는 피해 여성 그리고 그 목격자인 그 여성의 남자친구 그리고 그 자리에 동석했던 사람들 다 증인 신청 기각하면 그게 재판입니까? 그날을 어떻게 복원하려고요? 그러니까요. 그 족발집이거든요. 족발집 사장도 안 받아줘. 뭐 장경태 의원 쪽에서 신청하는 사람 다 안 받아주면 그게 재판이냐고. 뭘로 가지고 재판하나요? 그 다음 날 거기 와서 족발 먹었던 사람들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 자리에 있었던 현장에 있었던 사람에 대한 증인 신청은 받아들이는 게 원칙이고요. 이게 왜 좀 문제냐면은 재판부는요 기록을 못 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공소장만 본 거고 검사는 재판이 대등한 게 아니에요. 검사가 입증 책임을 지는 겁니다. 검사가 입증 못하면 아무리 죄가 있어도 무죄인 거예요. 대신에 검사한테 입증 책임을 준 대신에 입증의 수단도 준 거예요. 그래서 기록을 못 본 판사가 다 수사했던 검사들이 입증하기 위해서 신청한 증거들을 뭘 기준으로 기각합니까?
저는 너무 편파적인 진행이었다라고 생각하고 이 편파적인 진행에 대해서 검사들이 솔직히 재판 이거 끌고 싶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이화영 그 부지사 같은 경우는 다 원 사건은 다 유죄 확정됐습니다. 그때도 연어술 파티 부분을 다 다뤘는데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럼 위증 재판 관련해서 검사들이 시간을 끌 이유가 있나요? 없죠. 전혀 없죠. 네. 그러니까 재판부 기피 신청 이런 거는 시간을 끌기 위한 용도가 아니고 사실은 이게 너무 심하니까 이 재판부의 이 결정은 도저히 승복할 수 없다라고 하고 기피 신청 내고 퇴정을 한 것이거든요. 이랬던 케이스는 너무 많고 아까 보니까 이화영 부지사조차도 재판에 항의하고 자기도 퇴정한 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퇴정하면 법정 모독 아니고 검사는 퇴정하면 법정 모독입니까?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죠. 그리고 제가 좀 딱 제 해석이 저는 맞다고 보는데 이재명 대통령 엄청 초조해 보입니다. 초조해요. 왜 그러냐? 정청래 대표는 지금 당권 싸움이 붙었잖아요. 근데 정청래 대표가 위헌해산 심판, 내란 특별재판부 이런 거 다 이슈를 선점해서 소위 말하는 개딸들이 좋아할 만한 내용들을 먼저 막 얘기를 하거든요. 어쩔 수 없이 쫓아가요. 안 쫓아가면은 당권을 잃게 생겼거든요. 근데 보십시오. 만약에 정청래 대표가 당권을 쥐게 되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자기 재판 관련해서 뭔가 배임죄도 없애야 되고 또 어떻게든 공소 취소를 하거나 법도 재판 정지법도 통과시켜야 되고 다 민주당의 부담이고 이재명 그 대통령만 좋은 사건이들이거든요. 근데 민주당이 과연 해줄까요? 옛날 같으면은 일사불란하게 하겠지만 정청래 대표한테 사정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마음이 많이 급하다고 봐요. 김만배 항소폭이 국민들이 왜 이거 가지고 이슈가 커졌습니까? 김만배랑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었다라고 주장하면서 왜 김만배를 도와줘서 김만배를 재벌 만드나요? 이게 둘이 공범이 아니고서는 김만배를 도와줄 이유가 없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 이화영 부지사가 자기 모르게 북한에 800만 불 갖다 바쳤는데 얼마나 괘씸합니까? 자기 모르게 일어났는데 심지어 또 자기한테 다 보고했다고 거짓말도 쳤다 이거 아닙니까? 이 주장하는 거거든요. 얼마나 괘씸해요. 근데 그런 사람이면 오히려 형을 더 세게 살려야 되는데 이화영 본인 자체가 저 사면 언제 되나요 하고 폼 잡고 있죠. 그리고 민주당 꼼짝 못하죠. 여기에 대해서 이화영 재판 도와주는 거 대통령이 직접 지시하죠. 이게 공범관계가 아니면은 이렇게까지 도와줄 이유가 있겠느냐? 이렇게 국민들이 금방 아실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무리한 장면이 연속으로 야기되냐? 저는 불안과 초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설주원 변호사가 그래서 그 서울 고검에 감찰하고 있잖아요. 우리 설주원 변호사가 서울 그 고검에 감찰 참고인으로 다녀왔습니다. 이러실 거면 같이 셋이 하는 게 맞지 않나요? 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자, 어제 패스트트랙 관련해 가지고 검찰이 항소를 할까 말까 진짜 궁금했거든요. 항소 포기했어요. 저는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항소 포기한 거는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첫째는 항소를 제기해도요.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길 가능성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뭐 무죄 단계에 있으면 무죄가 유죄로 바뀌어서 형량이 좀 올라갈 여지가 있는데 전부 다 유죄가 나면서도 민주당의 의회 독재로 인해서 벌어진 일이다 보니까 이게 지금 다 유죄면서도 당선 무효형이 아니라고 명확하게 한 것이거든요. 그럼 2심에서 어차피 다 유죄 나도 1심 양형을 존중하는 게 법원의 원칙입니다. 똑같은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양형을 존중해야 돼요. 갑자기 2심에서 올린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면 항소 제기를 해봤자 당선 무효형이 나올 가능성이 없어요. 근데 보십시오. 대장동 항소 포기는 하면서 패스트트랙 사건은 항소를 제기한다? 이게 사건 사이즈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이거는 엄청난 국민 피해가 있는 사건이고 패스트트랙 사건은 오히려 검수 안박 공수처법 이런 거 막기 위한 과정이었고 피해 본 사람이 없어요. 국민 입장에서 피해가 없습니다. 그렇죠. 뭐 다친 사람도 없고 그냥 길 막아섰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법안도 실제로 통과가 돼 버렸잖아요. 근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거는 대장동 항소 포기하면서 이거를 항소 제기하는 게 너무 어떻게 보면 민망한 장면이 되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항소 포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필 규정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지금 이제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부 항소를 제기했어요. 항소했죠. 너무 이게 억울하니까요. 그래서 사법적 판단이 1심에서 저는 유죄 다 난 것이 좀 아쉽거든요. 저희는 끝까지 투쟁해서 좀 어떤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친구랑 방송을 하니까 굉장히 즐거웠고 아주 편안했습니다. 네. 오늘 뭐 주옥과 같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 모든 기사들이 많이 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또 감사드리고 조만간 또 다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바로 이어서 우리 설주환 변호사 고생하고 계시는 설주환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